안녕하세요. 음, 갑자기 좀 만들고 싶은 그 컨텐츠가 생겨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지금 여기 112라고 써 있는데요. 네, 여기 제목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는 그 책이 나왔습니다. 최근에. 그래서 양자역학을 소개하는 책인데요. 그 책에 그 수학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게 두 번째 녹음인데요. 첫 번째 이게 제가 사실 녹음할 때 전에는 녹음 뭐든 이렇게 만들 때 전에 이제 그 뭐 정석 푸는 거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정석 풀이는 이제 문제 보고 이렇게 잠깐 보면 이제 아니까 했는데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 거는 책을 일단 다 읽었죠. 다 읽었는데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첫 번째 녹음 때 준비가 조금 부실해서 부실했죠. 그래서 너무 현재 그 고등학교 과정을 무시해가지고 네, 좀 고민을 하다가 야, 다시 녹음하자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보통 근데 이렇게 한 번 했던 거 또 녹음하면 좀 나아지긴 하더라고요. 분량 조절도 좀 되고. 지난번에 거의 30분 육박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책이 되게 재밌어요.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거는 이 책의 그 도입 부분, 들어가며라는 그 제목의 챕터를 다룰 예정인데요. 어, 사실 이 책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,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는 주요 용어들에 대해서 영어가 옆에 항상 붙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, 이 챕터, 그 들어가며라는 챕터의 그 또 그 서브 챕터의 제목에 지구가 멸망해도 사라지지 않을 단 하나의 문장이라는 게 있거든요. 거기 이제 그 서브 챕터에 들어가 보면 정상파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상파. 네, 정상파.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걸 배울 때 자, 이게 이 정상이 그 정상 비정상 하는 그건 줄 알았어요. 영어로 하면 노말이죠, 노말. 네, 인줄 알았어요. 진짜 이거 아닙니다. 이거 아닙니다. 그 뭐냐면 이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. 스탠딩 웨이브라고. 아, 서 있는 파 이런 거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정상이 이 그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그게 아니고 한자로 써있을 찾아보니까 이게 정할 정자죠. 발을 정자 아니고 그다음에 상이 이게 항상 상자거든요. 그래서 이제 파는 파동이고 이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또 이 상 대신 있을 제자를 써서 정제파라고도 한대요. 결국은 이제 고정된 상태로 늘 이렇게 뭔가 서 있든지 뭐 어쨌든지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거죠. 근데 우리 잘못 잘걸 때 노말 이런 생각하는 거죠.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 영어와 더불어서 또 한자로도 좀 더 뜻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네, 또 해보겠습니다. 자, 뭐 이런 것들이 좋았었어요. 이제 제가 이 책에서 크게 감명을 받고 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여타의 어떤 그 양자역학 입문서와 달리 정말 수학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서평 중에 이렇게 좀 수학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읽기 어렵다. 뭐 이런 좀 뭐 호불호로 치면은 불호 가까운 그런 리뷰들이 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리뷰를 보면서 서평을 보면서 아 저는 오히려 그게 오기를 발동시키더라고요. 제가 또 수학과를 나왔기도 했으니까.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수학을 얘기했길래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보게 됐는데, 네, 쉽지 않더라고요. 네, 그래서, 음,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 주제가 바로 이 양자역학에 그 나오는 파동함수를 이제 소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. 네. 뭐, 이 책에서도 지금 그 들어가면 이 챕터에서 바로 나옵니다. 파동함수가. 근데 이제 파동함수가 나오고, 그러니까 파동함수 자체를 다루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, 양자역학 입문서에서. 그러니까 입문서라고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중적인 서적인 거죠. 대중적인. 꼭 어떤 전공자들만 읽은 책이 아니고.
근데 이제 그런데 이렇게 파동함수를 거론한다든지, 파동함수 거론한 정도가 아니에요. 파동함수가 거의 책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좀 주제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 관련된 수학들도 계속 나오고, 그러다 보니 좀 좀 이 책을 그 끝까지 읽는데 좀 장벽이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일단은 파동함수고요. 제가 그 지난 녹음 때는 파동함수의 그 함수라는 키워드에 꽤 그 제가 그 주목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 함수, 파동함수를 얘기를 하면 파동함수가 좀 대충 그래도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보통 함수하면 f 뭐 fx는 y 뭐 이런 식으로 fx y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쓰잖아요. 근데 이런 건 사실 들어가면서는 안 나와요. 그래서 좀 그게 아쉽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책을 또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굳이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수식을 쓸 필요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요. 원래는 제가 이제 이 함수를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함수를 우리가 뭔가 좀 정의를 하고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려면 그 해당하는 함수의 정의역, 공역 정도는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정역 공유다 뭐지? 라고 한다면 정역이 영어로 이제 도메인이고요. 그다음에 공역이 이제 코도메인이거든요. 나중에 이제 이 공역 안에 이제 실제 함수 값들만 들어가 있는 걸 레인지, 치역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있습니다.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함수라는 게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의 이제 어떤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집합 시작이 되는 집합, 그다음에 이제 뭐 끝이 되는 집합이라 해야 되나? 아무튼 이런 집합이 어떤 집합인지를 좀 미리 정해놓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X에 해당하는 게 바로 도메인이고 Y에 해당하는 게 이제 코도메인입니다.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이제 파동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뭐냐 정도는 얘기해줬으면 어땠을까?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.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. 저도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까지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자세하게는 아직 그냥 들어간 건 아니니까. 자, 그렇고요. 이 책의 내용에 파동함수가 확률을 알려준다는 설명이 나옵니다. 저는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, 읽는 독자들한테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양자역학 자체가 이 확률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난 녹음 때는 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. 이것도 약간 좀 사족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빼버렸습니다. 지금 얘기 안 한다는 얘기죠. 궁금하시죠? 원본이 어땠을지. 아무튼. 그렇고요. 자, 그렇게 하고, 실은 제가 이제 이번 이야기에서 좀 다루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복소수였어요.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잘못한 게 뭐였냐면, 복소수를 이제 요새 워낙 저 때와 달리, 제가 고등학교 때와 달리, 고등학교 수학 과정이 쉬워졌다고 하니까, 복소수를 고등학교 때 아예 안 배우나? 라고 생각했던 거죠. 음, 그랬는데,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복소수를 배우긴 합니다. 고등학교 아마 1학년 때 배우는 것 같아요. 공통수학이가. 그래서 배워서 그때 이제 그 2차 방정식 배우면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이제 허수랑 복소수 다 배우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안 배우는 거는 뭐냐라고 할 텐데요. 이제 안 배우는 거는 이거는 좀 맞나 싶은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복소수의 기하적 접근이라고나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걸 배운 것 같거든요. 특히 이제 평각이랑 그 절대값, 음, 뭐 이렇게, 뭐 이런 거 이렇게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제가 대학교 때 배웠나? 하여튼 좀 그런 게 좀 아리까리한데 요거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고등학교 문이과 공통으로 아마 안 배웁니다. 음, 네, 이런 걸 안 배워요. 그래서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다만 지금은 안 나옵니다. 이번 챕터에서는 안 나오고 다음 챕터에서 1장에서 나옵니다. 근데 그때 이제 얘기하려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소수가 어떻게 탄생했나라는 얘기를 잔뜩 했었어요.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 이미 다 배웠겠더라고요. 물론 안 배웠는데요, 혹은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시면 되죠, 뭐 그죠? 네, 다시 보시면 되고 꼭 본인 교과서 안 보더라도 뭐 조금만 이제 어디 뭐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아마 금방 좀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그 따로 또 복수수의 탄생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걸 녹음한 또 이야기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들으시면
그거는 아예 자연수부터 복소수까지 어떻게 만들어졌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그걸 들으셔도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요, 너무 그 복소수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고, 대강 이제 요 정도가 사실은 이제 이제 들어가면서 해서 이제 좀 언급된 얘기고요.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게 길지 않네요. 네, 그렇죠. 어쨌든, 이게 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거고요.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, 어, 다음 이야기부터 하면 되겠습니다. 네. 너무 알맹이가 없었나? 네. 아무튼 뭐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뭐 기대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